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다음 주말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한인 무역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운임 인상을 거듭하는 선사의 횡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달 $1,000씩 1년간 제공하는 LA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가 시의원들에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인 신디정 씨가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되면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검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알케디아의 중국 부동산 회사가 대형 투자 이민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코첼라 지역에 건축 프로젝트를 한다며 아시안들을 상대로 EB5 투자 이민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가운데 $2,300만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이전에 사회복지 예산안이 합의되기를 바란다며 절반을 깎은 절충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국 총리도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간단한 수학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별하지 않은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7.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급증한 것으로 100년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창사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맥도널드와 버거킹 그리고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대 $23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폭을 쏟아냈는데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말들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즈가 애틀란타를 7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3차전은 내일 애틀란타 홈구장으로 이동해 치러집니다.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115대 123으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도 클리블랜드에게 79대 92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화창한 가을 햇살과 함께 낮 시간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권고를 했죠. 이제 곧 긴급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빠르면 다음 주말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청 자문위원회가 26일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권고한 가운데 가주보건국은 해당 연령층 아동들이 한시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주보건국은 27일 주 저녁에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350만 명이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빠르면 다음 주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26일 식품의약청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사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수일 내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연방식품의약청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CDC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FDA는 수일 내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FDA 결정이 내려진 후에 질병통제센터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11월 2일에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여기서 권고안이 나오면 질병통제센터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발령하게 됩니다. 가주보건국은 가주와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출신 공중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웨스턴 스테이츠 사이언티픽 워크그룹의 추가적인 검토를 마친 후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검토를 마치는 데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가주에서는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이 다음 주 후반쯤 화이저와 바이오인텍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주에서 이 연령층 어린이들이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일은 11월 3일이나 4일경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비접종자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00여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1,100여만 명을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비접종자로 나누고 조사 기간에 각 그룹에서 사망한 사람 수와 사망 원인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640여만 명이었고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은 성별과 나이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를 배제할 경우 1,000명당 3.5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는 1년간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1,000명당 11.1명으로 백신 접종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비접종자가 코로나19 외의 원인으로 더 많이 사망하는 패턴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유사했으며 전반적인 사망률이 변할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다른 원인의 사망까지 줄여주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겨울철 사망률은 5% 정도지만
독감 백신을 맞을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이 비접종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보통 백신을 꺼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비접종자보다 평균적으로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위험한 행동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초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부스터샷을 할 수 있다고 한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입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에도 충분히 강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이 목적입니다. 이 4차 접종 권고 백신에는 존슨앤존슨 백신도 포함되어 있는데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3차 접종까지가 권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고 대상은 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HIV 감염자 등 면역체계가 손상된 성인들로 미국 내 2.7%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발렌시아 지역의 발렌시아 하이스쿨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33명이 지난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26일 밤에 이 사실을 접했으며 대부분 감염자는 학교 내 치어리딩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집단 감염으로 인해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계속 오픈되지만 치어리딩 팀은 금요일 풋볼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대해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승객 때문에 뉴욕을 출발해 남가주를 향하던 항공기가 덴버에서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렌지 카운티의 존 웨인 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976편이 덴버에 비상 착륙한 것입니다. 이 탑승객은 오하이오주 거주자인 맥켄지 로즈라는 남성인데 승무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언쟁을 벌이다가 맥켄지 로즈가 승무원을 폭행하면서 정상적 운항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당시 기내에 있던 탑승객들이 증언했습니다. 결국 976편은 운항하던 중에 덴버 공항으로 향했고 덴버 공항에서 사전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맥켄지 로즈를 인계한 뒤 다시 이 비행기는 존 웨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기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탑승객에 의한 폭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동부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9만 건보다도 개선된 수치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내의 고용시장 정상화의 문턱까지 도달한 셈이 됩니다. 인력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소속의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균치에 접근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다른 제약사에서 만들 수 있도록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로열티 없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져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10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이 약의 특허권을 소득이 낮은 나라에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계약을 맺고 다른 제약사들이 MPP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105개 나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사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총 4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한 명 치료분의 미국 판매 가격이 $700, 우리 돈으로 83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은 각국 정부와 보건기구의 거듭된 요청에도 라이센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이루어진 자발적 라이센스 계약이어서 다른 계약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머크사의 이번 특허 개방이 환자가 많은 나라가 배제되는 등 제한적이고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0월 28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봄볕은 며느리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 햇살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인체 내 비타민 D 공급을 보다 더 원활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따사로운 가을 햇살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며 남가주 저녁에 강한 바람주의보 오후 3시까지 내려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 정도 더 상승하겠습니다. LA는 오늘 낮 최고 87도, 밸리와 인랜드 90도를 웃돌면서 90에서 92도, 해안가는 3에서 6피트 높이 높은 파도 주의보와 함께 81도, 산간 지역 66도까지 기온 상승합니다. 이번 한 주간 중에는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 보이겠고요. 내일부터 다시금 기온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말 맞이하면서부터는 10월 말 평균 기온 회복할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1도, 벌뱅크 58도, 토렌스 55도, 플러튼 56도, 얼바인 60도, 리버사이드 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셜먼웨이부터 게티센터 드라이브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 발생으로 사고 잔해가 나뒹굴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101번 노스 방향 알바라도 스트리트 지점 추돌 사고로 에코파크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5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고요. 101번 노스 방향 정체는 LA 다운타운 접어들면서 폴스 스트리트부터 본격적인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알바라도 스트리트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이스턴 애비뉴부터 405번 교차 지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편 710번 노스 방향 로스크런스 애비뉴부터 험프리 애비뉴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글렌델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면서 2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은 레이몬드 애비뉴 지점의 추돌 사고로 57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5분 추가로 소요됩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아주사 애비뉴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팩로드까지 정체 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인 신디 K 정 씨를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엘레바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분에서 공판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검찰청으로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의 고위직을 거쳐 현재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디 정 지명자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의 한국계 앤디 킴 의원,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 중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이를 백악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방미 중인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회담 재개와 종전선언을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 중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이 수석 부의장의 주장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은 남북미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 현재의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이뤄지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LA시 내 저소득층 3,200가구에 1년 동안 매달 $1,000의 현금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LA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부양아동이 1명 이상이거나 임신한 주민, 연방 빈곤선 미만의 소득 수준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격 대상자입니다. 신청자 접수는 내일부터 11월 7일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내일 보다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수혜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1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발 물류 대란 속에 남가주 한인 무역업자들의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운임 인상을 거듭하는 선사의 횡포에다 트럭 운전사 대기료 지출 등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화주들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부 항만의 물류적 최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LA와 롱비치항의 24시간 가동, 항만에서 대기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인력 부족 탓에 물류 대란이 발생했는데 항만을 24시간 가동할 인력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LA와 롱비치항에 대기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선사 측에 벌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선사 측이 벌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결국 화주 쪽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무역업체들은 가뜩이나 선사의 횡포로 운임이 치솟은 상황에서 벌금에 대한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되면 2중 3중으로 수입업체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전 옥타 LA 회장입니다. 서사도 그 벌금을 그냥 떠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주들한테 넘어올까 저희들은 그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최선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픽업하러 가면요, 픽업하러 보내는 운전사도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물건은 저기 터미널에서 내주는 그 속도도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운전사들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송을 배차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해 미주에 판매하는 A씨는 팬데믹 속에 이미 물류 운임이 치솟은 상황에서 선사 측에서 한두 달 새 10에서 20% 정도 운임을 더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화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턱없이 오른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류 픽업을 온 트럭 운전사들이 터미널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화주 측이 트럭 운전사들에게 시간당 $75에서 $100에 달하는 대기료까지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트럭킹 컴퍼니에 저희들이 그 물건 픽업을 요청을 드리면 그 운전사들이 과거에는 뭐 하루에 2, 3회, 4, 5회 정도를 운송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1, 2회도 운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서 물건 내줄 때까지 웨이팅하는 시간에 대한 차지를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운송회사들이 배차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력이 급부족한 상황에서 물동량이 급증하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은 전망이 밝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전미소매협회는 연말 성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소매 판매액이 적게는 8,434억 달러, 많게는 8,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비해 최대 10.5%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성수기에 소매업계가 기록한 매출은 전년 대비 8.2%가 늘어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은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삶에 적응하면서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적 여유도 갖게 됐다라고 매시에이 최고 경영자는 NRF 최고 경영자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 매출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망한 것입니다. 다국적 컴퍼니 베인앤컴퍼니나 딜로이트 등 주요 시장 조사들도 연말 성수기 소매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달부터 쇼핑에 나서고 있어서 물류 대란이 있지만 연말 대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남가주에서 대형 투자이민 사기가 터졌습니다. 아시아계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팜스프링스 인근 코첼라밸리에 호텔 및 콘도 건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 2,300만 달러의 상당액을 개인이 착복해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적발돼 체포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아케디에 거주하는 중국 부동산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 시 씨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LA에 사무실을 둔 중국 부동산 회사 글로벌 하우스바이어 LLC의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며 코첼라 지역 약 47에이커 부지에 하이드 리조트 앤 레지던스 코첼라밸리 건축 프로젝트의 아시안들을 상대로 EB5 투자 이민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럭셔리 호텔 및 나이트라이프 브랜드인 하이드를 소유한 LA 기반의 SBA 엔터테인먼트의 부동산 개발자 회사인 다코타 개발의 대표들과 연락을 취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코타 개발과 계약을 맺고 하이드 브랜드명으로 하이드 개발이 리조트 건축을 할 것이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시 씨는 주로 중국인 등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호텔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중국 메시지 서비스이자 소셜미디어, 모바일 결제앱인 위챗으로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하이드 컴플렉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하이드 컴플렉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는 사비를 들여 하이드 개발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허위 사기 진술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거짓 사기에 속아 넘어간 투자 피해자들이 대다수 중국에서 돈을 송금했으며 2016년 10월에 한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시 씨의 LA 은행 계좌로 5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의 중국의 은행 계좌에서 그녀의 LA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총 2,300여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만 달러로 고급 자동차 2대를 구입했고 럭셔리 여행 및 컨시어지 서비스에 약 220만 달러를 썼습니다. 또 베벌리힐스의 풀서비스 스타일링 에이전시에서 약 80만 달러를 유용했고 고급 옷과 레스토랑 및 기타 업소 등에서 수십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연방 구금 중인 그녀의 양형 심리는 오는 3월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형인 20년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FBI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 팀이 선거구 재조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에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외의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 RTF가 선거구 재조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에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LA 한인회, KYCC, 한미연합회, 그리고 아시안 정의진흥연대 등으로 구성돼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도 한인타운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선거구 단일화 내용이 담겨있는 조정안인 K2.5를 최종안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10년 전과 같이 또다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커뮤니티에 염원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LA시장과 LA 각 시의원들에게 선거구 단일화 의지를 전하는 서신을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길세리오, 니티아 라만 시의원 등 조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도 해당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현재 4개의 지역구로 나눠진 한인타운을 1개의 선거구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인타운에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 보내기 캠페인에 지역구 주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관련 기사에 게재된 편지 양식을 클릭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서명을 첨부해 오는 29일까지 각 시의원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LA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LA 한인회는 편지 인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다음 달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아동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위탁가정 아동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사해 해당 선물들을 후원받고 12월 4일 진행하는 연말 파티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캐서린 염 한인가정상담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살피는 온정어린 손길로 지난 6년간 아름다운 연말 파티를 진행해왔다며 올해에도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혹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mla.org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미리 등록된 물품을 선물로 보낼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slee@kfmla.org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은 올해 3월 연방 상원에서 각각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인 ACA 의회 통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2001년도에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 CCA로도 구제받지 못했었던 2만여 명의 한인 입양인이 무국적자의 굴레를 벗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 3차례 발의가 됐었지만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입법이 성사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이 한인 입양인을 포함해 4만여 명가량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도 미 정치권에서 외면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ACA 법안 통과를 급선무로 보고 입법 로비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 공동 발의자 동참 약속을 받아내는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재미 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정의를 위한 입양인의 타네카 제닝스 활동가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입법 로비를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K-팝 그룹 라이브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26일이었는데요. LA 한국문화원이 MLS 메이저 프로축구팀과 LAFC 구단과 손잡고 개최한 한국문화의 밤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모여서 열광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K-팝 가수는 신인 보이그룹 P1 하모니로 8천여 명의 팬들이 이 LAFC 축구장 인근 야외 공연장을 꽉 메웠고 K-팝 그룹의 공연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멸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의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영사관 2층에 분향소를 설치해 28일과 29일 이틀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LA 총영사관도 분향소 설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분향소는 뉴욕과 시애틀 등 미 전역 제외 공간에서도 운영됩니다. 한미은행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인 간 디지털 송금 서비스로 인기가 높은 이 제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은행의 온라인 모바일 뱅킹 플랫폼화에서 이 젤을 선택하면 전국의 모바일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 무료로 개인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 종류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이코노믹 에이전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토막으로 줄여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로 제시한 예산안을 딱 절반인 1조 7,500억 달러로 깎은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원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연설하기 위해 의회로 향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도 별도로 잡은 상태입니다. 잠시 뒤에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주요 언론들은 현재 대국민 연설장으로 카메라가 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여야 50대 50인 상원 의석 분포상 친정인 민주당 내 이탈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파 의원 2명이 예산 규모와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접촉 등을 이어가면서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당내 하원 의원들이 예산 규모 축소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대폭 감소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자 이를 설득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찾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급박한 행보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영국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서 유럽행을 앞두고 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살인 사건이 전년에 비해서 30% 급증, 100여 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는 CDC가 사망 진단서에 포함된 정보를 집계해 이달 초에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7.8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전년에 비해 30%가 많았습니다. 연간 증가율로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의 20%를 훌쩍 넘는 데다 최소 19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반면 CDC가 수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별로 보면 살인사건은 대부분의 주에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몬태나주가 가장 높으며 이어서 사우스다코타주, 델라웨이어 주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 오하이오, 캘리포니아주 등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억만장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간단한 기초 수학 문제다라고 조롱하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8조 9천억 달러, 납세자 1인당 부채는 22만 9천 달러. 이렇게 쓴 뒤 현재 국가 부채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링크를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걸기도 했습니다. 모든 억만장자에게 100% 세금을 물려도 국가 부채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부분은 일반 대중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기초 수학이고 정부 지출이 진짜 문제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억만장자세 도입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입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부자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과세 대상이 겨우 700명인 이례적인 법안.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최고 부자 700명이 가진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상승분의 23%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에게 5년간 58조 원, 제프 베이조스 51조 원, 마크 저커버그 33조 원, 워런 버핏 29조 원, 빌 게이츠에게는 22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재산은 많은데 임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심전심입니다. But I will tell you the president supports the billionaire tax. He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Congress and Chairman Wyden to make sure the highest income Americans pay their fair share. 세금을 내게 된 700명의 총대는 일론 머스크가 맺습니다.
억만장자세를 걷어도 28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지출이다. 다음 차례는 전국민 증세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 빚에 허덕이는 미 정부가 여기에 드는 4천조 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억만장자세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정으로 가면 대법원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으로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42조 원 늘었다는 소식은 국민 여론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한 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한편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서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LA 레이커스가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발목 부상으로 2경기 연속,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 함께 동반하지 않은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빠졌지만 2쿼터 한때 26점 차까지 앞서면서 무난하게 3연승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급격히 흔들리더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오클라호마 시티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쿼터에만 17득점을 몰아붙이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앞선 채 전반을 마친 레이커스는 3쿼터에 97대 90으로 역전당했고 그리고 결국 115대 123으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홈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가진 홈 경기에서 96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 지금 카와이 레너드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도중에 복귀할 수 있을지, 시즌 말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시즌 개막 후 현재 1승 3패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 오랜 팬들은 뭐 익숙한 숫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클리퍼스 1승 3패 지금 출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 카라바오컵 16강전에 후반 교체 출전을 해 24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아쉽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된 지 2분 만에 모우라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팀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주말 맨유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사이 토트넘은 좀처럼 번리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한 가운데 루카스 모우라가 전반 25분 조기 투입됐지만 번리 수비를 뚫기에 토트넘의 창은 너무 무뎠습니다. 전반 내내 유효 슈팅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 투입된 뒤 2분 만인 후반 23분 기다리던 골맛을 봤습니다. 에메르송이 올린 크로스를 모우라가 헤더로 마무리, 번리 골망을 흔들었고 이 골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24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고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